살다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확신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인생이 어떤 건지 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오랜 경험과 살아온 연륜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지요. 처음엔 그것이 든든한 지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확신이 어느 순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릴 때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확신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강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확신이 오히려 삶의 성장과 관계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생긴 확신이 사실은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이 아니라 습관적인 사고의 고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질 때 사람은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확신은 진리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확신은 그 탐구를 멈추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더 적게 묻고 더 빨리 단정하며 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야가 좁아진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확신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대신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근거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다는 믿음이 강해져서 이 편향이 더 심해집니다. 그 결과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관점은 배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문을 닫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세계 안에서만 머물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조언이나 새로운 시각을 들었을 때 그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며 무심코 넘긴 적, 혹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듣고 요즘 애들은 이상해라고 단정한 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틀렸던 게 아니라 세상을 좁게 보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혜를 쌓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혜가 오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잘못된 확신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 확신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조금씩 굳어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강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며 얻은 직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터득한 감, 그리고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진 판단력. 이런 것들은 분명 값진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산이 배움의 문을 닫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알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배움은 멈춥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질문이 줄어듭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배우려 하기보다 가르치려 들고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그건 아니야 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엔 자신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지적 성장의 종지부를 찍는 행동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배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빠진 사람은 이 무지의 자각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접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인지폐쇄라고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성향을 뜻합니다. 젊을 때는 불확실성이 두렵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불확실성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빨리 단정 짓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건 이런 거야. 그건 다 해봤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배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의 새로운 의견을 들으면 그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라며 일축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를 쓸데없는 유행이라 부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문제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기를 멈춘 태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뜻이지 세상을 다 알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배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멈춰버린 거죠. 이렇게 확신에 빠진 사람은 점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배움을 멈춘 순간 생각도 멈추고 세상과의 연결도 끊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굳어짐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배움의 태도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경험에 갇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며 과거의 자신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확신이 대화를 막고 벽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이해 위에 세워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들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생각의 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강한 사람은 그 내려놓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갈등도 바로 이 확신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아봤으니 옳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새로운 세상의 기준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건 다 살아보면 알아라며 자식의 말을 가볍게 넘깁니다. 그 한마디의 대화의 문은 닫히고 자식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은 가족 간의 이해를 막고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장벽이 됩니다. 친구 관계나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는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 하고 대화를 설득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똑똑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의 대화에는 공감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은 결국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전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인지적 완결 욕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하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강할수록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오해를 만들고 자신이 외면당한다고 느끼며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립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확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항상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를 판단하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상대의 생각을 막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 대화에는 교류가 없고 오직 일방적인 주장만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사람은 확신 속에 떠든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서 결론이 났기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확신이 만든 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확신은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이해와 공감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확신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단단함이 지나치면 유연성을 잃은 껍질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지 체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확신의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을수록 세상을 새롭게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 굳이 다시 배우거나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세상을 점점 좁혀나갑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고방식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젊을 때는 이 불편함이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불편함이 위험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익숙한 것만 고르고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넓고 다채로운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이유조차 알 수 없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왜 옳다고 믿는지도 검증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세계 안에 갇히고 그 안에서만 논리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함께 멈춰주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은 나를 낯선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융통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생각의 유연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70세가 넘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뇌의 융통성이 젊은 사람 못지않습니다. 반면 확신에 갇혀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노화보다 무서운 것은 나이 듦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며 이해보다는 비판이 먼저 나올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확신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라는 말은 단지 세대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결국 세상을 멀어지게 하고 내 시야를 더 좁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거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우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지 새로움과 멀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위험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멈춰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확신은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배움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확신은 바로 그 출발점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확신에 빠진 사람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경험은 쌓이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그 굳어짐이 바로 내면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겪으면 부끄럽기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왜 잘 안 됐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실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보다 상황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고 이유를 돌립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를 고정 마인드셋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려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 마인드셋이 강해지는 이유는 확신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많을수록 도전은 줄고 도전이 줄수록 성장은 멈춥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지만 대부분은 그 고통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은 바로 그 회피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은 실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실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도 사라집니다. 고통은 성장의 증거이고 불확실함은 발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그 불확실함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정체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충고를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괜찮아 라며 무심코 넘겼던 적, 혹은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다가 더 나은 방법을 놓친 적. 그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작은 태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세상은 나를 앞질러 갑니다. 성장은 새로운 시도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시도는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확신은 그 용기를 차단합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마음이야말로 나를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확신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 갇히면 결국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성장은 불확실함 속에서만 일어나고 진짜 성숙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의 가장 큰 함정은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그 겸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서서히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이 자라납니다. 그 고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 세계는 경험과 신념으로 세워져 있어 처음엔 단단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이 오래 지속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웃으며 나눴던 대화가 점점 줄고 다른 세대의 언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할 때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래?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 말은 세상을 탓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고립은 외로움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유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겸손의 미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 의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은 이 의심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심을 품지 않으면 발전이 멈추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 만든 확신의 벽 안에 갇히고 결국 세상과 자신 모두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즉, 확신은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지만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은 바로 그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시각을 무시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관점을 듣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 겸손 속에서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 젊은이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어른,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다른 이의 생각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 그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결코 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보다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의심이야말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확신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지만 그 안에는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의심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새로운 세상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지혜는 확신이 아니라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믿되 늘 한 번쯤 의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